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의 6차 변론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재판부가 직권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인 조성현을 정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현태.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라만 있었지 않나요? 하면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라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그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수 취지로 있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사령관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어봤을 때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거는 19회입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끌어내라 국회의원 말 이거는 명시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 말은 기억을 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그 150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이미 안에 있던 상황이었고 들어갈 수 없겠냐. 150명이 어디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때? 사실 그 상황에서 앞서 진술을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고 또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그 가결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이라는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57분 사이에 증인과 1여단장 이상현에게 곽 사령관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나옵니다. 곽 사령관이. 근데 증인이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았거나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보시니까 사령관이 이런 지시를 한 거는 맞던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체가 3번에 걸쳐서 나간 전달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는. 그리고 이제 저의 상황은 TV로 보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테이저건의 공포탄 부분은 공소장 내용과 유사합니다. 제가 건물 밖에 있을 때 사령관께서 말씀하셔서 제한된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직접 뭐 전화로 통화 지시를 받지는 않았더라도 여기 지금 상대방으로 이상현 1여단장도 있으니까요.
이상현 여단한테 지시한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실시간으로 증인이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상황을 공유를 해보니까 공유는 안 했고 예, 나중에 그 1여단장과 1대대장이 통한 내용이 검찰에 그러니까요. 그대로 제출됐고 네, 네. 그게 워딩돼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니까 확인했습니다.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는 물어보는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용현 장관은 지난번에 이 심판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들어와 있던 공수부대원들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뉴스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이거 증인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개인 생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은 아까 30분 전에 증인이 이 당시에는 몰랐다고 그러지만 707 부대 추가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니까 나중에 그렇잖아요.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병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명령을 내렸을 텐데 30분 뒤 불과 30분 뒤에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던 병력을 빼라.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분은 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잘 될 것 같고 예, 오해 사령관께서 답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청구인 측 질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공수 부대 요원들 끌어내라 한 것이 상식이 맞지 않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답변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청구인 측에서 장관이 공수부대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답변. 예.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청구인 측에서 물어보면 끌어내라는 게 아니고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상황은 당시 아까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안에서 충돌이 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원들을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됐던 거죠.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제1여단장 이상현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 12.12 사태와 같은 불법 계엄 상황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뭐 창문을 깨부수더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를 듣는 순간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평소에 또는 이상현 여단장과 이런 12.12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뭐 1여단장 공소장이나 검찰 진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그 안보폰 내용이 아니고 네, 사령관의 지시하는 사령관의 말소리가 네, 마이크를 통해서 그 예하 부대 다른 부대까지도 화상회의로 해서 네, 쭉 들렸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 내용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는 혹시 그 나중에 부분은 전달 못 지금 받았나요? 국회에서 그 예하 여단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아니요, 증인이 예, 들은 내용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에 그대로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언론 내용인지 제가 그 당시에 들은 내용인지 잠깐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 마이크로 해서 화상회의로 전파가 됐다 그런 내용이 예, 근데 언론에 보도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이 인식하는 그래서 건지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로 뭐 들었겠지만 여러 루트로 예, 이런 예.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겠지만 그 당시 워딩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증인이 이제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이제 오늘 아까 증인이 진술한 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회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안보폰 예. 통화 내역을 보면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하고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제가 모르시죠? 시간을 모릅니다. 네, 시간 모르시고.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또 안보폰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36분에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부라는 게 대통령인지 국방부 장관인지 5분 간격으로 통화를 했으니까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알 수 없고 증인은 모르고. 저는 장관 아니면 겸사령관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기 5분 전에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통화 그거는 내역이 저는 있어서 뭐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네, 모르셨고. 이상입니다.